네, 10분간 달달한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봉을 기원하는 빨간 룩을 입고 오셔서 그런지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오늘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는 매파로 뒤덮인 유럽, 양치기가 된 옐런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매파 기조가 한풀 꺾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란은행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기도 했죠. 게다가 옐런 재무부 장관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자꾸만 이 발언을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계속 변동성을 좀 심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전일 유럽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각각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각국이 모두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준금리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성명서에서도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를 보신다라면 CS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그 초강수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또 유럽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신다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신규 수급 청구 건수와 또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급락으로 인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원에서 다시 한번 연설에 나선 옐런 재무장관은 또다시 말을 바꿨죠. 필요하면 은행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미 양치기가 된 옐런의 발언에 시장은 냉랭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신다면 19.1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고용이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보신다면 전달 대비 1.1%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시카고 제조업 지수를 보신다면 마이너스 0.19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국내 지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꾸준히 수렴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국내 지수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업종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포함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가 2차 전지의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또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AT 세미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T 세미콘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스템, 엔투텍, 주성 엔지니어링, ATP, SP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보신다면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죠. 자이그를 대장으로 해서 비츠로셀, 그리고 이수화학, 미래 나노텍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장 마감 무렵이죠.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당황하셨을 그런 투매 흐름을 연출하던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은 대부분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외에 AI 관련주를 보신다면 MDS테크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는 휴맥스 홀딩스가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특별히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린다면 현재 시장은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오던 매크로 지표들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추가 긴축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나 뭐 금융 위기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역실적 장세의 박스권 흐름과 또 혹시 모를 위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방송을 통해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더 큰 위기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죠. 시장에 내려진 경계 경보가 공습 경보로 바뀔지 아니면 해제 경보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경보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드리는 전략대로 대응해 주신다라면 이 시장을 이겨내고 또 수익으로 진행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 박스권 상단 대응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수익 매매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략이 조금 바뀌었네요. 중소형주 위주의 탄력적인 매매 전략은 같지만 지난주에는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금융위기나 침체 관련해서 또 저희가 리스크를 감안해 가면서 새로운 전략들도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지요? 달달한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에 2차 전지 상승세도 강했고 오늘은 또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대장 그 테마들이 있는데 오늘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모멘텀 들고 와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국내 OTT 플랫폼들의 미디어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해오던 사이트죠. 누누TV가 한국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누누TV는 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영화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죠. MBC 측은 누누TV로 인해서 국내 영상업계 피해 규모를 최소 4조 9천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회수와 VOD 판매를 단순 계산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걸 콘텐츠 부각 한 건이라든지 해외 수출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의 IP 사업 지원 확대와 또 지적 재산권의 중요도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러한 누누TV의 불법 서비스 중단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텐센트 고위층이 그 한국 엔터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게임에 대해서 판호 발급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한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방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스트링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 DP 시즌2를 비롯한 굵직한 대우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전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콘텐츠 정말 불법 스트리밍 근절돼야 할 문화 같고요. 콘텐츠 쪽으로 지금 중국 시장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튀어오르기 전에 먼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더 특히 관심 가져볼까요? 바로 SBS 콘텐츠 허브인데요. 동사는 인터넷 방송 사업이나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인 그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이 SBS와 주가 저평가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온라인 측이 입장 표명을 했었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 SBS는 오늘이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온라인 추천 사회이사 선임 안건 상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SBS 콘텐츠 허브가 월트 디즈니사에 10년간 SBS TV 드라마를 공급을 한다라는 이러한 공시도 나왔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방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나온 그러한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를 하고 오늘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스팀이 나오고 있는데 10,000원 일단 1차적으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목표가는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주셨는데 수급에 따라서 추가 목표가 상향도 말씀 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함께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AP 위성 AS 받겠습니다. 이 종목은 2월 9일에 주셨고 16,000원대에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22,000원이거든요. 워낙에 좀 큰 수익을 주고 있는 만큼 오늘 25,000원 터치가 조금 나왔다가 떨어진 거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 홀딩 해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실현해 볼까요? 그럼 KCS 말씀하신 건가요? AP 위성이요? 아, AP 위성이요? 네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보신다라면, 지금 제가 이거는 2006년에 세계 최초 최소형 위성 휴대폰을 출시하기도 했고 또 계속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에 관련 제품 수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반도체나 바이오,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25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한 총리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CS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흐름 경신하고 있고 지금 18%대 강한 슈팅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기준으로 해서 86%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너무나 큰 수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덜어 갔다가 아니면 볼까요? 아니면 전량을 조금 더 홀딩해 볼까요? 제가 수익을 항상 주면 절반은 일부라도 좀 챙기고 가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정을 줄 때 항상 주가는 파동이 있죠. 상승하면 하락이 있고 계속 추세적인 상승만을 이어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계속 양봉만 켜내는 종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봉이 나올 때 내가 버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심리적으로 우위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KCS 같은 경우에도 양자암호 대장주죠. 모두가 AI나 로봇 쪽에 관심을 가질 때 양자암호 대장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큰 수익을 드린 종목인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부 물량을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15,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상향하면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CS 목표가 상향해서 조금 더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미래반도체도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종목들 슈팅 나온 종목들 많습니다. 이 종목도 16% 급등 나왔었는데요.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추가 전략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목표가 돌파를 했는데요. 오늘 본 방송 보시면서 미래반도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KC스폰 통과 기대감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조 뉴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을 포착해서 본 방송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단기간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미래반도체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입니다. 17,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펜트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고 펜트론은 지금 전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기준 40% 수익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최근에 어제는 2차 전지, 오늘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월 초부터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25조 투자에 대한 이러한 수혜주로 반도체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중에서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의 중심에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이슈를 가진 종목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은 줄 때 챙기셨겠지만 일단은 이 자리입니다. 제가 목표가로 드렸던 8,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000원 지지 시에는 재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AS까지 받아봤고요. 이달의 위원님께서 오늘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담아주고 계실까요? 네, 어제 장 마지막쯤에, 장 마감쯤에 지수 투매가 나왔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큰 공포에 휩싸이셨을 텐데요. 사실은 그러한 투매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를 기회로 만드는 달의 매직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함께 하시면서 그런 매직에 대한 부분 챙겨가시고요. 또 종가 배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함께 또 종목도 챙겨가시는 그러한 전략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